극우 유튜버 전환길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보원 가브리엘 대천사가 이야기해주고 비자금 160조며 대통령이 중국으로 망명을 간다는 등 이런 가짜뉴스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수십만 명이 적극적으로 보고 그걸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전환길은 다음날 자신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할 뿐 본인 채널의 주장이 아니라는 궤변을 내놓았지만 이미 8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환길이 이번에 구속되면 다시는 밖으로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놀라운 분석이 나왔는데요. 조폭으로부터 돈을 수십억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말짱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투표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반성하는 언론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된 내용인데 지난 2022년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지 않을 때에도 제가 맞습니다. 선대위 대변인으로 있을 때 매우 힘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그때 이제 좀 주장을 했던 건데 국제 마피아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관련돼서 영상,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매우 잘 편집을 해서 이것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돼서 대통령이 담당 PD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관련 기사 그런 X에 이제 그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다시 그런 것이 있는가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론은 그렇게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에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주장했던 장영하 유죄 확정받았잖아. 그러니까 18년도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얼마나 억울해하셨으면 X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최소한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추후 보도가 안 되면 어떻게 보도할 것이냐. 이런 관련된 내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면 SBS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굉장히 신뢰를 많이 받는 방송에서 장영하라는 자가 완전 조작 날조에서 가져온 것을 그 온 동네의 성남을 몇 개월 동안 취재진이 붙어서 이 추적을 했는데 티끌만한 흔적도 없었는데 결국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SBS가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으면 아니다. 우리는 이재명이 그때 돈 받았다고 지금도 주장한다라고 하거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공식적인 사과 방송을 해야죠. 사과 방송을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적절한 분량에 너무나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제가 잘 알아요. 네, 예. 그 조폭 박철민이도 제가 그 접견까지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4년 전 그 2022년 3월 9일 대선 전,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달 국감 때 그때 이제 이 일은 그 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한데 그 국감 그때 이제 어떤 엄청난 또 웃기는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국민의힘 그 김용판 의원이 네. 서울경찰청장 출신이죠. 맞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이제 또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 이 장영하 변호사로부터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이미 깜빵에 있었던 박철민 씨 조폭인데 그 성남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입니다. 그 이제 장영하 변호사가 그 조폭 박철민으로부터 제보받은 것을 믿고 그걸 김용판 의원한테 줬고 김용판 의원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국정감사에서 그 사진을 그냥 공개를 했어요. 그 사진이 돈다발인데 그게 이 조폭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준 돈 20억 중에 일부다 해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을 공개를 했는데 한 2-3시간 후에 즉각적으로 그게 반박이 돼가지고 이 조폭이 그 이전에 다른 데서 본인이 뭐 렌트카 사업하면서 벌은 돈이다 하면서 자랑으로 올렸던 사진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게 밝혀져서 그게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죠. 국민의힘 서울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의원이 그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국민적인 그 관심을 갖게 됐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그때 폭망하는 계기가 됐죠. 자, 그 김용판이 지금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이제 지난 22대 때는 들어가지 못했고 혹시 지금 우리 네. 제작진 급하지만 그 사진은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김용판 네. 그리고 돈다발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판 돈다발인데 그게 이제 실제로 다른 데 찍은 사진을 이게 이재명이 받은 돈이다라고 했으면 0.73%의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했다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이게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엄청나게 표에 영향을 미쳤겠죠. 뭐 최소한 뭐 100만 표 이상은 변동이 있었을 거고 0.73% 23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선대위 대변인으로 있었을 때 아. 몇 시간 만에 이게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네. 이미 그들의 카톡방이라든지 그 메신저방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장난질은 아주 매우 제대로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도 태극기 부대에 나가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이 이후에 밝혀진 사실은 모르고요. 그 전에 허위 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 마냥 제 얼굴을 알아보시는 어떤 분은 저한테 공격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너 이재명 대변인이라는 너 그 XX지 이랬다면서 하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는 경험 제가 직접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거를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악용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 사진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송영길 의원이 이거는 기획되었다, 선거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때로 나서 가지고 쭉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SBS를 비롯한 그 따르기 언론, 그냥 받아 쓰는 언론은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사과해야 한다라는 게 대통령의 요청이었고 그보다 더 심하게 혹시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물어야 한다. 자, 이 말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가 김삼중 그렇죠. 그게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탤런트거든요. 네. 그럼 이분은 진행자이기 때문에 작가가 써주는 대본만 읽었다라고 공적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책임을 면탈할 수 있는데 아니면 최소한 이분이라도 지금 나와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당시 나는 진행자였지만 이런 것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방송을 믿는 것은 SBS를 믿습니까? 아니면 그 진행자의 그 묵직한 목소리, 네. 진실을 담은 듯한 매우 진중한 그런 분위기를 사실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말의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이제 이런 명예훼손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이 뭐 김삼중 그분 진행자 그다음에 제작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제작진은 100%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책임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김삼중 그 진행자 그분이 이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이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법적 이 권한 및 의무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라는 건데 뭐 그 프로 제작함에 있어서 김상중 진행자가 어느 정도 제작에 관여하는 뭐 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뭐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배우는 어쨌든 써준 대로 대본대로 읽는다 하면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그러니까 겁니다.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이 정도 물론 됐으면 그렇죠. 그 물론 방송에 그렇죠. 나가서 알고 보니까 허위를 내가 알렸다라고 물론 그렇죠. 하는 것은 네. 도의적으로 본인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워낙에 유명한 공적 인물이니까 이제 우리가 또 대법원 판례에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우리 보통 뭐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이런 경우에 정중하게 진짜 사과 표시를 하는 것처럼 그분도 워낙 정치인 이상의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런 의사표시 하는 게 본인 또
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때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시청률이 그런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았습니다. 네, 이게 또 워낙에 네.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높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자체가 유명하기도 하고 시청률 높았었는데 그 덕은 김상중 배우죠. 그분의 연기가 여기에 또 한몫을 크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그렇게.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도 애써 언급을 했습니다.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의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가 첫 리드 문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과, 그러니까 김상중 씨를 향한 반성과 사과가 아니고 그때 이거를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 측의 반성과 사과,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팀에 대한 그 방송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저도 과욕이겠지만 이제 와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진솔한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마음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뭐, 네, 사과하세요. 이걸로 끝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SBS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는 다른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 당시 이 보도를 했던 사람들이 정정이 되든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BS는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무서워서라도 하겠죠. 해야만 되고. 묻히기만 언론은 흉기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그래도 진솔한 사과 정도는 하라는 대통령의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내가 법적 책임은 묻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라도 해야 앞으로는 누군가 공작과 기획을 할 경우에 제대로 확인이라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대통령의 요청 언론인 여러분 받아주시죠.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 그 기사에 그 대통령께서 그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다. 맞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가슴에 탁 이렇게 왔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네. 사건을 너무 잘 알고 그 조폭도 제가 접견도 했고 그때 제가 이 조폭은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직접 만나봤을 때도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국민의힘 지금 그 강원도 도지사 하는 김진태 예. 무조건 그걸 가지고 또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었는데 조폭 얘기를 어떻게 믿냐 내가 직접 접견해서 들어보니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간 그때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좀 이제 너무나 소박하게 말씀하셔서 그게 좀 되게 감동적이었고 오늘 근데 이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장영하 변호사가 있고 이제 실제 그 거짓말 소스를 제공한 거는 조폭 박철민이단 말이에요. 근데 형량이 어떻게 됐느냐? 박철민이는 이거에 대해서 징역 2년 실형이 이제 확정됐어요. 그런데 장영하 변호사도 못지않게 나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니까. 근데 장영하 변호사는 1년 6개월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 법원도 굉장히 특히 또 이 법원에서는 이 바로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 또 이 시대가 열렸으니까 처음에 장영하를 무죄 때렸어요. 조폭의 말을 믿었고 위법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이게 재정 신청해갖고 다시 아마 기소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형량이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집행유예 났다는 것도 이거 잘못된 것인데 엄청나게 봐준 거죠. 그런데 지금 장영하는 자기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내겠다고 이제 또 뭐 그러고 있죠. 이거 말고도 마타도의 피해로 보면 더 큰 것도 있죠. 2024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지 않습니까? 딱 열흘 전이었습니다. KBS였어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혜경 여사가 도지사의 배우자로서 법카 썼는데 그 7만 8천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KBS가 열흘 동안 매일 기사를 날려보냅니다. 그때 네. 김의철 사장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들도 폭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왜 열흘 전에 KBS가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 그런데 김의철 사장은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이런 전혀 기사거리도 안 되는 거를 열흘 전부터 대대적으로 KBS가 보도를 하면서 자 조폭한테 수십억을 받았다. 김혜경 여사도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썼다. 네. 이러면서 맹폭을 먹었잖아요. 아. 공영방송 KBS가 그렇게 했죠.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 통해서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했죠. 이게 기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정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부가 완전히 파렴치하다. 그렇게 악마화를 컨셉을 잡은 거네요. 기획자가 있었을 수 있다. 예. 대통령은 당시에 문재인이었다. 김어철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KBS 사장이다.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 정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 드린 건 갑자기 부하가 확 끌어오르는 게 결국에는 누군가 조작 날조를 하는 주범이 있었겠죠. 검찰 라인이든 네. 아니면 정무 라인이든 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무 라인은 국힘 쪽의 정무 라인이든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눌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진실들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묻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이게 조폭에서 뭐 이렇게 연루설 그 관련돼서요. 대통령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안하다 진솔 한마디가 듣고 싶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이 특정 프로그램 지목해서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의 압박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진솔하게 사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근데 국민의힘 지금 이제 와서 이런 논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은 제정신인가? 정말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하면서요. 지방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몰락하는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런 수준보다 더한 인간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목소리를 듣고 충격은 받지 마십시오. 이야, 바로 전한길인데요. 듣고 일단 욕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들려주십시오. 이재명이 뭐 싱가포르에 얼마 전에 방문하러 갔는 게 아마도 뭐 비자금을 뭐 옮기고 이런 하고 왔는 거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근거는 뭐냐?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꿈에서 들은 이야기다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최수영 공작가는 가브리엘 천사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다 해서 저도 좀 황당하다 하면서도 저는 그리고 따라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최수영 공작관의 입장은 전황일 뉴스의 입장과는 다르다. 개인 입장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밝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일단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냥 돌을 던져서 때려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법의 짱돌을 맞아야 되겠죠. 그 지금 소환 아니, 조사 받고 꿈에 있죠. 나온 이야기가 야,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사법적 잣대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답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런데 비자금 규모가 엄청나요. 160조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그 준 스텔스기인 KF-21 등의 첨단 그 무기의 기밀도 싱가포르를 통해서 중국으로 빼돌렸다. 스케일이 커요. 160조를 빼돌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그들이 하는 얘기를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을 받았다라고 지금 그 비자금 규모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전한길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전한길 씨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고 전한길 씨는 저 내용을 꿈에서 천사가 알려준 말이야. 전한길 나는 무관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처음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허황된 꿈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할 때 그럼 그걸 열어준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그렇죠.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맞습니다. 좀 의문점이 들어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전한길이가 법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대법원 판례상 그 이 장을 열어준 이 전한길 TV 유튜브니까요. 이 전한길 씨 그래서 지금 경찰에 소환 조사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한길이 공식 입장은 막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전한길이가 제가 언론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자기는 법 없이도 사는 법을 정말로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났더라고요. 자, 대통령은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다라고 했는데요.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정보를 유출한다. 정말 한 악질적인 마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서 이야기했느냐. 본인이 국가안전기획부 공작관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어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160조 원과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한길이가 다시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다시 물어봤다. 이거 자기도 놀라가지고 보니까 그걸 꿈에서 들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전환길 TV의 견해와 다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간이 사과도 하지 않고 나는 그게 아니고 나와서 떠든 사람이 발언을 했고 일파만파 번지니까 어디서 들었어 하니까 꿈에서 가브리엘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걸 보도야 유튜브야 아무리 소설을 쓰더라도 저렇게 쓸 수 있냐고요. 그렇죠. 언론사는 아니니까 언론사에 따르는 법적 책임은 못 묻지만 유튜브도 지금 정보통신망법 상에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악질적이죠. 죄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의도적으로 저런 마타도를 퍼뜨렸고 또 본인들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꿈이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없애려고 하는데 책임이 없어지지가 않죠.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 문제 묵고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이거 관련된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그 대표뿐만 아니고 한준호 의원도 X에도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인 가짜뉴스 도를 넘었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전반적으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 다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데 이게 사실 저런 거를 이제 이게 터지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언론을 스터디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분들은 남는 잔상이 160조 빼돌렸다, 첨단 무기 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렸다 이게 남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정치 무당층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의사결정에 또 엄청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예, 또 그럴 때 또 믿는 사람들도 많고 꿈 이런 거는 잘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전환길 TV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 그렇죠. 라는 것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해서 그렇죠. 이제 160조의 중국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속 하는 것은 전환길이 원래 하고 있는 공작의 패턴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기획하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폐간이 됐지만 스카이데일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중국으로 압송했다, 오키나와로 맞아요. 갔다, 내란 때. 라고 내란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스카이데일리가 보도를 하면 이걸 받아서 국힘에서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되었다. 나는 스카이데일리가 정통 언론으로서 보도한 내용을 전언한 것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바깥에서 확대 재생산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재미를 봤죠. 돈도 많이 벌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전환길은 요렇게 해놓고 큰일 났다. 니 죽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물었는데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정말로 미치광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전환길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대한민국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박철민 조폭 그 돈다발 사건 그것도 그때 국감에서 사진 공개하고 2시간 만에 그냥 반박이 되고 허위라는 게 밝혀졌지만 그 대통령 선거가 그 다음에 3월 9일 날 윤석열 승리로 끝날 때까지 그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또 보수 쪽 그 지지자들은 그게 진실이라고 다 믿었고 또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여러 보도나 정치적 공방이 엄청났어요.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그거를 다 기획해가지고 노리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지방선거 때도 계속 써먹을 소재이겠네요. 전환기실 저 주장을 할 때요. 저 영상이 많이 좀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딱 보면은 편집하지 않고 통으로 그 부분을 보면요. 네. 이거는 허위 조작 정보를 일부러 기획해서 한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환기 씨가 방어막을 딱 쳐요. 그때 영상에서 핵폭탄급 주제다. 너무 무섭다. 빨리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본인의 방어막을 일부러 쳤습니다. 그러면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판을 만들어 주고, 본인은 돈을 벌고, 그렇게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어막을 치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그 허위 조작 정보는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이미 다 퍼졌습니다. 이들의 그 전략인데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되는지 이거는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취재도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법적 조치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병철 변호사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이 인지수사 가능합니까? 또는 변호사님이 빨리 고발을 해야 수사에 착수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언론 보니까 경찰이 바로 지금 수사에 착수한 걸로. 인지수사 가능합니까? 이 정도는? 뭐 당연하죠. 예. 이건 그리고 인지수사를 해야죠.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서울경찰청 광수대, 광역수사대, 제가 그 법외국제 조의대 그 고발한 그 수사하는 그쪽의 수사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또는 국수본 이런 데서 지금 수사를 지금 해야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공공의 우리 이익에 해치면 구속도 시킬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내용 같으면. 이거는 진짜 100% 구속시켜야 돼요. 구속시켜야 이건 된다. 너무나 치명적인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러면 이게 국정 운영에 이 차질이 생기는 이 국가적 법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같으면 이건 무조건 지금 구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한길은 이 사람을 불러서 방송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전한길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아니 이 사람 와서 지 꿈자리 이야기했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난 책임 없다. 책임이 있지. 저는 그 사람 같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하고 뭐 꿈이다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발언한 자 그리고 장소를 제공한 그리고 같이 맞장구 친 전한길 둘 다 공범이죠. 공범이다. 공동정범. 그리고 아까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징역 7년 이하인데 이거 제대로 재판하면 한 2, 3년은 징역 살아야 돼요. 실형을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전한길이 아까 자기 유튜브 채널이라 그랬죠. 네. 예전에 국힘 전당대회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가서 출입을 할 수도 없는데 출입을 하면서 거기에서 뭐 김건식 물러가라 누구 물러가라 막 이렇게 대구 엑스코라고 하는 전당대회장에서 소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떻게 들어갔냐 당신이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 프레스 기자 출입증을 딱 보여줘. 네, 맞아. 저 언론사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언론사니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기사 보니까 전한길 씨가 이런 그 허위사실 유포로 8건을 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만간 구속은 뭐 명령 관할 것 같습니다. 야, 전한길 진짜 좀 정신 좀 차리면 좋겠네. 한때 전한길 나도 씨. 대구에서 수십 년 살았는데 대구 사람이라는 게 부끄럽다라고 해야 된다. 부끄럽습니다. 전한길 정신 차리고 빨리 사과하고 본인이 잘못을 저질 만큼 반드시 법적 단죄를 받아라. 이렇게 제가 우리 주장하겠습니다. 시청자들 형량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도록 좀 유명한 사건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아까 그 조폭 박철민이 그자는 징역 2년 실형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제역 그 쯔양 먹방 유명한 쯔양한테 해코지하고 뭐 공갈하고 했던 그 구제역 그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 친구가 뭐 쯔양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김건대위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징역 2년 실형이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하고 지금 대통령이 160조를 비자금을 빼돌리고 그 국가 최고의 그 군사 기밀을 빼돌렸다.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재질이 나쁘잖아요. 네. 그러면 징역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는 이제 대충 가늠이 잡히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아봤었는데요. 전학기 씨 왜 저러냐.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네. 해요. 왜 저러냐. 그랬더니 한다는 그쪽에서 이제 흘러나온 얘기가 실형 나와도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환기를 직접적으로 발언하거나 뭔가를 한 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집행유예 나와도 실형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었잖아. 보통 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을 매우 많이 벌었잖아. 그러니까 전환기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장사다. 그래서 법원도 이런 거를 집행유예 때리면 안 되고 실형을 때려서 반드시 징역을 살려야 됩니다. 징역을 살려야 됩니다.